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릴 남자, 환경을 사랑하는 남자, 에코메이커, 시기시기 조금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 대구지방환경청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또 화면이 잘 나오는지 댓글로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설레요. 기대돼요. 이런 댓글 다 괜찮으니까 댓글을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아이돈노우님께서 와 시작한다고 이제 또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고 지구관찰자님께서도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은 즐거움은 물론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점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오늘 행사로 준비를 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이제 이 채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대구지방환경청 있다고 많이 좀 알려주시면 우리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비대면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환경교실에서는 이 동물들이 왜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멸종위기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는 막 더 더워졌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우리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바로 환경부랍니다. 환경부. 이 환경부에서 우리 대구지방환경청이 있는데 대구 경북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이 생명이 깨어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대구지방환경청.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도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시청하시는 온라인 환경교실뿐만이 아니라 새활용 체험 환경교실 제가 매달 진행했었잖아요. 찾아가면서 이 새활용 체험 환경교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고요. 또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운영도 했고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행사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온라인 환경교실 첫째 시간에는 우리 경북대 학생창업과로 네모 감성팀이라는 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임주환 강사님께서 멸종위기 동물과 우리라는 주제로 이 환경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쭉 듣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중간중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중에 하나죠. 만들기 체험입니다. 우리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배민정 주무관님과 함께 우리 멸종위기 동물 종이 등을 만드는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실시하는 온라인 환경교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알아보고 이러한 멸종위기 동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임주환 강사님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외된 90% 세상과 90%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네모 감성 팀을 이끌고 있는 임주환입니다. 오, 90% 뭐예요? 소외된 90% 사람과 소외된 90%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을 위한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 10%는 뭔가요?
아 10%는 저희처럼 이제 예. 돈을 잘 쓸 수 있고 예. 세상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멸종위기 종들에서 궁금해야 할 점을 제가 오늘 한번 알아봤고 예. 또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소개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그 PPT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에코메이커님 그리고 예.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 화면에 보이는 이 멸종위기 종들의 공통점이 과연 예. 무엇일까요? 아, 퀴즈인가요? 네, 퀴즈. 야, 첫 번째부터 퀴즈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선물 주나요? 아, 선물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퀴즈 있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의 네. 공통점. 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이지 않을까? 아, 역시 에코메이커님.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멸종 위기라는 점인데요. 오. 이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 흔히 보지 못하는 희귀한 동물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동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 오늘은 이러한 멸종 위기 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멸종 위기 종들은 어떠한 동물들인지 알아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UCN에서 정한 동물에 대한 멸종 위험도에 대한 등급을 나눈 적색 목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색 목록은 총 9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직 평가되지 않은 미평가 항목과 근거 자료가 덜 충족된 자료 부족 단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관심 대상부터 멸종까지 총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멸종 위기종이라고 일컫는 단계는 이 취약부터 위기, 이 위급 이 3가지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를 모두 멸종 위기 범주라고 말합니다. 이 범주에 속한 동물들은 지구상 800만 종 가운데 무려 100만 종에 달하며 그 속도는 점차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바로 인류에 의한 자연 파괴와 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멸종 위기 범주에 속한 동물들과 함께 이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취약, 위기, 위급 중 오.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우리에게 코카콜라 광고 모델로도 너무나도 친숙한 이 북극곰인데요. 오. 이 북극곰의 그러면 멸종 위기 등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 에코메이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또 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퀴즈 오늘 굉장히 많네요. 예. 좋습니다. 이 취약, 위기, 예. 위급 중에서 3개 중에 한 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약, 위기, 위급. 3분의 1입니다. 아, 북극곰이 요즘 많이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급하다. 위급! 아, 사실 다행인 게 예. 아직 취약 단계라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취약 단계도 결국은 멸종 예. 위기종의 시작인 것이죠. 예. 현재 이 북극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이 북극곰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만 6천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고작 7,8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네, 북극의 이 추운 영하 40도의 추위와 네. 시속 120km의 강풍도 경계하는 이 북극곰의 털은 무슨 색이고 피부는 무슨 색일까요? 피부색과 털색. 네, 피부색과 털색.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문제가?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털색은 당연히 흰색이고, 흰색. 그리고 피부색은 아마 안에는 살색 같이 돼 있지 않을까? 아하. 일반적인 우리 동물처럼. 네, 살색이다. 예, 흰색과 살색이다. 제가 그럼 퀴즈를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네. 피부색이 조금 다르죠? 다르네요. 네. 예. 네, 바로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정색도 있네. 네, 맞습니다. 북극곰의 털은 예. 사실 투명색이고 오.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햇빛을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명색이고 예. 또한 이 통과시킨 햇빛을 피부로 잘 흡수하기 위해서 검은색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 10cm나 이르는 두꺼운 피하 지방층과 속털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곰들과는 달리 수생도 겸하기 때문에 그에 유리한 길고 위선형인 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멸종위기 북극곰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의 터전인 빙하가 녹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사에서 기록한 빙하인데 1984년에 기록한 빙하와 2016년에 기록한 빙하를 보시면 그 두께도 그 규모도 많이 사라진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에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 두었던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예.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흩어지게 되고 그가 동시로 이 뜨거운 공기는 북극으로 올라와서 빙하를 녹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항상 따뜻했던 미국 남부 지역인 텍사스는 이 반대로 전례 없는 한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보면 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이 막 심하고 어느 날은 따뜻했다가 어느 날은 또 추웠다 그러죠. 예. 이게 모두 바로 이러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른쪽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사라질 도시의 위기들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100년 뒤에는 베네치아가 또한 400년 뒤에는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도 다 물속에 잠겨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약 100년 뒤에는 서울 면적의 약 1.6배의 면적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말인즉슨 한반도의 해안마을이 나중에는 곧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저는 북극곰의 멸종 위기가 단순히 북극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 세상의 기후 이상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동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다음 동물은 바다거북입니다. 예. 바다거북의 그러면 멸종 위기 등급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취약, 예. 위급, 위기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일까요? 바다 거북이는 네, 굉장히 위급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전 단계인 이 위기 단계입니다. 네. 이 위기도 정말 심각한 단계죠. 심각한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 바다 거북도 북극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별주번전에 나오는 이 용왕의 사신이었던 거북과 이솝 우화에서 토끼와 경쟁을 하였던 이 거북이는 같은 거북일까요? 요건 제가 알 것 같아요. 오, 다른 거북입니다. 어떻게 다른 예. 거북일까요? 예,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일단 거북이는 네. 바다 거북이다. 오. 예, 그리고 별주부전에서 나왔던 거북이는 잘하다. 예, 맞나요? 정확했나요? 네, 50% 맞았습니다. 한번 영어도 한번 읽어보시죠. 터틀. 네, 맞습니다. 바다 거북이 터틀이군요. 네. 예. 육지거북은 발음이 어떻게 되시죠? 예? 육지거북도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죠. 네, 터- 육지거북은 영어로 토이즈. 털토이즈 맞습니다. 털토이즈. 네, 예. 이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은 예. 엄연히 다른 종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육지 거북과는 다른 바다 거북은 이 헤엄을 위해서 평평하고 부드러운 직선 등껍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 그물과 같은 물갈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바다 거북의 멸종 위기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이 인간의 쓰레기가 바로 이 멸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약 6,530킬로톤이라고 하는데 예. 그중 무려 90%가 이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비닐입니다. 예. 이 플라스틱과 비닐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여기에 미세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냄새를 맡고 이 바다 거북이 이게 먹이네? 라고 착각하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내장 기관에서 상처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 질식시켜서 죽게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그물을 사용하는 준악 어업 또한 바다 거북의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앞으로 쓰레기를 좀 줄여야겠죠. 예. 네, 또한 다른 재밌는 또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어떠한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중요한 요소에 따라서 이 성별 비율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혹시 뭔지 예측이 가시나요? 특징. 네, 어떠한 요소가 예. 바다 거북의 성별 비율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온도가 아닐까. 맞습니다. 맞나요? 50%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50% 뭐지? 네. 요 그림을 보시면 네.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 알을 묻어 있는 이 모래의 기온입니다. 네. 바다 거북은 이 산란시에 해안가로 예. 나와서 이 모래 한 50cm 깊이의 안에 이제 알을 넣는데
이 모래의 기온이 약 29.7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암컷의 비율이, 이보다 낮으면 수컷의 비율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 한데 요즘 어떻나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안가와 이 모래의 기온이 29.7도 이상을 머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바다 거북의 암컷 비율이 무려 99%나 된다고 합니다. 예. 수컷은 고작 1%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러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이 바다 거북의 멸종 위기를 좀 더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북극곰과 바다 거북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워 있는 국내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들을 알아볼 건데요. 예. 이에 앞서서 국내에서도 멸종 위기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든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준은 바로 이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결정한 이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만날 동물들은 이 1급과 2급에 따라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멸종 위기 종의 첫 주인공은 바로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예. 네, 그림과 같이 이 나비의 정말 예쁜 이 붉은 점이 특징인 나비인데요. 이 붉은 점 모시나비는 바로 현재 멸종 위기 등급 1급이라고 하네요. 네, 적색 목록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 멸종 바로 전 단계인 위급이나 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오.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 강원도나 이 경상북도의 아주 일부 초지에서만 예. 이 붉은 점 모시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저는 이 붉은 점 모시나비를 이 나비계의 청개구리라고 부르고 싶은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나비계의 청개구리다. 네, 말을 안 듣나요? 네,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나요? 예. 사실 이 나비의 전형적인 패턴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 바로 이 한지성 나비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음. 이 보통 나비와는 다르게 이 뜨거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알 속에서 여름잠을 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알 속에 계속 있다가 엄청 추운 이제 추위가 찾아왔을 때, 즉 12월 초가 왔을 때 이 혹한을 견디면서 애벌레로 부화해서 이 먹이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비들과는 다르게 이 추위에 급강하고 이 더위에 취약한 이유는 바로 이 추위에는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함께 이 항동결 물질이라는 점인데요. 제가 이 나비를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 어쩌면 이 나비가 가지고 있는 항동결 물질, 항바이러스 물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예측되어서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로 중요한 나비가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점 모시나비는 추위의 영하의 온도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더위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조금만 더워져도 못 사는 거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멸종 위기를 맞이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오. 네,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붉은 점 모시나비의 주요 먹이는 바로 겨울에 자라나는 기린초의 어린 싹인데요. 이 기린초가 다육식물이다 보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 넓은 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넓은 초지를 찾기 쉽나요? 요즘? 어렵죠. 네, 맞습니다. 예.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런 초지보다 많은 산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넓은 초지가 없어지면서 점차 서식지를 잃은 붉은 점 모시나비는 멸종 위기종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동물. 예. 바로 대륙사슴입니다. 대륙사슴. 사슴. 네, 사슴이네요. 네, 꽃사슴으로도 유명한 이 대륙사슴이 예쁘다. 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슴 동물원에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사슴인데 예. 왜 멸종 위기 등급일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 멸종 위기 1급이라고 일컫는 이 대륙사슴, 꽃사슴은 이 지역에서는 절멸한 동물입니다. 아, 없어요. 네, 즉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 토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슴들은 어떤 사슴들인가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수많은 역사 문헌 속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네, 록이라고 불리는 이 대륙사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구려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만큼 그 개체수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슴 하면 또 뭔가요? 이 녹용과 가죽이 인간에게 꼭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이 이루어지다가 16세기에는 농장지 개간으로 서식지가 점차 감소하였고 17세기, 18세기에는 이 우역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0세기에 우리에게 아픈 역사가 있었죠. 네, 바로 일제감정기 때
우리 국내 야생 생물들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졌던 해수 구제 사업이라는 이런 절명을 끝으로 결국 이 사슴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바로 인간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또 다른 하나의 종을 멸종시킨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우리가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슴들은 어떤 사슴들일까요? 고란인가요? 어이없으세요 지금? 아닙니다. 너무 상식선에서. 네네. 고란이 아니고요. 예. 고란이 치고는 이렇게 뿔도 달려 있고 사슴과 비슷한 녹용.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용인가요? 네,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곤니치와라고 하고 있죠, 사슴이. 네, 바로 일본과 대만에서 건너온 아종, 즉 외래종 사슴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토종 대륙 사슴과 이 아종 대륙 사슴은 꽃사슴은 이렇게 몸 길이나 어깨 높이만 해서 차이가 나고 유전적으로도 조금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토종 대륙 사슴이 바로 멸종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슴이 우리나라에서 멸종했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점 모시나비와 이 대륙 사슴 외에도 물장군, 하늘다람쥐, 올빼미, 딱따구리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했던 이 동물들이 현재 다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멸종 위기종들을 지켜야 할까요? 특히 이 국내 멸종 위기종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국내 멸종 위기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네, 왜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켜야겠죠, 당연히. 예.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생태계. 네, 생태계, 네, 중요하죠. 하지만 생태계. 예. 우리에게 좀 더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나고야 의정서라는 건데요. 예. 이 나고야 의정서는 국제 회박서입니다. 국제 회박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특정 생물을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 이 생물을 가지고 하나의 신약 혹은 제품을 개발을 한다면 예. 이 기업은 이 특정 생물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우선 자원 접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특정 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국가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이 기업이 나중에 이 생물을 가지고 이 제품이나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즉 경제적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즉 생물의 다양성이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약 111개국에서 이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야는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바이러스를 막는 치료제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원료가 바로 이 팔각회양의 종자이기도 하고, 또한 미럼과 꿀벌 부채명 나방의 애벌레는 이 장내 효소에서 폴리에틸렌, 즉 플라스틱을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요즘 플라스틱이 정말 큰 문제인데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도 새로운 기술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중한 한의학 약재로도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고 계시는 이 녹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녹용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약을 개발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이 신약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건데, 우리나라는 그 고유종인 대륙 사슴이 지금 지역에서 절멸했기 때문에 그 이익 배분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생물의 멸종은 단순히 생태계 파괴를 뛰어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로열티, 네, 즉 이렇게 경제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고 멸종 위기종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그 근본 원인들을 네. 조금 예방하고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예. 에코메이커님, 에코메이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네. 이 탄소 중립입니다. 혹시 탄소 중립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탄소 중립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잘 알죠. 네, 예. 맞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란 네. 우리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만큼
이 흡수를 제거를 해서 결국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오. 네, 이렇게 탄소를 중립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 현재 산림청에서는 30년간 앞으로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3,400만 톤을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이렇게 해야지만 근데 이 탄소를 중립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업에서도 ESG 경영 들어보셨죠? 예. 요즘 최근 환경. 네, 예. 아주 핫한 단어인데 음. 이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를 줄이는 활동에 국가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게 하나의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탄소 중립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 네,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이 분리 배출을 잘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서 전기를 아끼고 또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에 좀 더 친근한 이 전기차를 이용하고 예.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대신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이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예. 사진에 보시면 비둘기가 보이죠? 예. 근데 그냥 비둘기일까요? 커플 비둘기다. 아, 커플 비둘기다. 비둘기다. 예. 네. 예리했나요? 네, 예. 너무 예리했습니다. 암수 정다운 한수가 지금 예. 지적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명한 예. 이 비둘기는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이 주면 쪼아먹으러 오는 비둘기가 아닌 토종 예. 양비둘기라고 합니다. 오. 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양비둘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길거리에서 만약에 봐주실 수 있더라도 그냥 비둘기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멸종 위기 종 특히 이 국내의 이 토종 양비둘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들을 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음. 이처럼 이 멸종 위기 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널리 공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에코메이커님 젠가 많이 해보셨나요? 젠가 해봤죠. 네, 젠가 예. 잘하시나요? 젠가는 뭐 그냥 뭐 하죠. 예. 예. 네, 여러분들도 모두 이 젠가를 해보셨다듯이 이 누구의 차례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이 젠가 게임 아닙니까? 맞아요. 이 생태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멸종 위기 하나의 종이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그 효과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멸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차례가 올 것이고 그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예. 당연한 내용 잘 기억해 주셔서 이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 감성의 임주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또 제가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동안 이 멸종 위기 동물 그리고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갖게 된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커다란 뭐 변화나 실천보다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뭐 텀블러 들고 다니기라든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뭐 이거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내가 의식을 가지고 좀 노력한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이 환경에 그리고 우리 멸종 위기를 좀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을 또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또 체험입니다. 종이 등 만들기 체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희가 사전에 키트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네. 몇 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나요? 네, 저희가 대구시랑 경북도청을 통해서 공문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나 저희 실버타운 그리고 개인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총 1000분께 저희 만들기 키트를 보내드렸어요. 야, 그럼 지금 1000명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네요. 실시간을 좀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예.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청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학교에서도 지금 같이 단체로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네. 제품은 어떤 거죠? 네, 저희 멸종위기 동물 종이등 만들기는요. 멸종위기 동물 모양으로 제작된 커팅지 오, 그리고 트레이싱지 예. 그리고 LED 램프를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개인 준비물로 가위, 풀, 그리고 필기구, 연필이랑 볼펜 아무거나 상관없으면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펜하고 가위랑 풀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네.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사전에 나누어 드렸고 혹시라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종 완성된 게 작품이 앞쪽에 있네요. 네, 요 작품이에요. 네. 네. 최종 완성된 그림이 이런 느낌이라는 네, 거.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오, 되게 느낌이 무드도 있고 되게 좋네요. 네, 은은하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그것도 예. 조금 노려가지고 예. 키트를 제작해 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만들기가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나 하다가 좀 안 되거나 막히는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재료 소개도 끝났고 자,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네, 일단은 저희 도안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안을 제작을 했는데 오, 보시면 북극곰, 대륙사슴, 붉은 모시나비, 바다과부 오늘 교육에서 나왔던 동물들을 여기에 오. 그려져 있고요. 맞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접을 수 있게 칼집을 다 내놨어요. 직접 이걸 다 내신 거예요? 네, 이건 스캔 커터라는 기계가 저희가 다 제작해 주신 거고요. 오. 네, 나중에 요거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도안은 요렇고요. 도안을 보시면 앞뒤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그렇네요. 네, 앞뒤 예.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 기준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북극곰이 왼쪽, 음. 그리고 바다거북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 기준에서 북극곰이 왼손에 오도록 그리고 바다거북이 오른손에 오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안을 바닥에 두고요. 네. 트레이싱지를 위에 얹어주세요. 음. 트레이싱지는 여기 바다거북 위쪽 부분 모서리에다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트레이싱지. 네, 저희가 예. 요즘에는 트레이싱지라고 하던데요.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민홍지라고 불렀었거든요. 민홍지. 네. 이게 네. 박지 쓸 때. 네네네네. 숙제할 때. 네, 숙제할 때 이야. 여기 위에 얹어가지고 했던 그 오랜만에 민홍지가. 들어보네요. 네, 민홍지. 맞습니다. 네, 정세대 민홍지입니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네. 민홍지. 네. 예. 저희 트레이싱지를 이렇게 조금 여기 모서리보다 조금 위쪽으로 놔둬주시고요. 바다거북 위쪽 모서리에 맞춰주세요. 네, 바다거북이 딱 모서리 쪽에. 네, 모서리 끝에. 네 이렇게. 오도록 네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딱 해서 네. 모서리에 딱 맞춰서 그죠? 네, 이렇게. 오도록 해주시고요. 맞춰서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제 연필이랑 필기구를 통해서 자를 네. 부분을 그려주실게요. 여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칼집이 나 있는 점선 부분이 만지시거나 하면 조금 들어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오, 보이네요. 네네. 거기 맞춰서 자를 부분을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니은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꼭 튀어나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줄을 이렇게 이게 살짝 안 보일 수도 있네요. 네, 제 네. 거는 잘 안 살짝 육안으로 보이세요? 봤을 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북극곰의 왼편에 보시면은 모서리가 있어요. 모서리에 점선처럼 접을 수 있는 네.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살짝 네, 한번 여기 가볍게. 요 부분, 요 모서리 부분만에서 안쪽으로만 살짝 그려주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는 좋습니다. 안쪽에 가는 거라서 반듯하게 그리지 할 않아도 필요 없다. 돼요. 네, 줄을 이렇게 끄면 네, 되는 줄을 거죠. 그어주세요. 네, 그러면 네.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니은자로? 네, 예.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니은자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예.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종이를 자르면 거의 다 했어요, 벌써. 짠. 네. 자,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요 실선 안쪽으로 예. 가위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면 되나요? 바로? 네. 오. 가위를, 예. 네. 아, 네. 예. 가위를. 가위로 요 실선 안쪽으로.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많이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한 2, 3mm 정도 안쪽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했습니다. 네, 저희 했습니다. 예. 커팅질 아마 금방 다들 자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음.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일단은 요거 그러면 딱 들고 계시면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온라인 환경 교실을 하게 됐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가 탄소 중립 선언 1주년 주간이었는데요. 음. 저희가 탄소 중립 실천을 시민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네. 더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같이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환경 교육을 준비하게 됐어요. 네, 오늘 하고 있는 이 교육 말씀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다 하셨죠? 자, 다음. 해볼까요? 자, 순서. 네, 이제 이 트레이싱지를 종이에 붙이면 되는데요. 오. 네. 자, 자. 트레이싱지는 이 종이 등의 창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종이 등의 창 부분이 될 거니까 아. 요 틀 부분에만 풀칠을 잘 해주시면 예. 아주 단단히 잘 붙어 있거든요. 여기 동물 부분까지 꼼꼼하게 풀칠을 다 하시려고 하시면 요 풀이 여기 막 사이에 껴가지고 끈적끈적해져요. 그치. 네, 그래서 요 틀에 맞춰서 풀칠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저희도 같이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풀칠을 어떻게 네, 풀칠은 여기 모서리. 네, 사각형 모양으로 각 도안에 커다랗게 사각형 모양으로 풀칠을 네. 해주시면 돼요. 커다랗게. 네, 커다랗게 총 4개의 길다란 사각형이 있으니까 네. 각 도안 사이사이에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에도 풀칠을 잘 해주시면 돼요. 기둥 역할하는 부분에도 풀칠해 주시고요. 나는 동물 모양에도 풀칠을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톡톡 두드려 주시면 돼요. 네, 톡톡. 네. 막 문지르면은 풀이 막 끼니까 그냥 톡톡. 여기 뿔이 잘 붙어야 되니까 뿔 부분에도 톡톡 두드려 주시면 탁탁 해야 되네. 탁탁. 네, 탁탁 하셔도 되고요. 예. 툭툭 하셔도 됩니다. 툭툭 탁탁. 네. 야, 근데 이게 모양이 참 디테일하게 인쇄가 잘 됐네요. 네.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저희 오늘 교육에 맞춰가지고 예.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예. 이렇게 디자인된 도안을 음. 대구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인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 예. 스캔 커터로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 이런 그림 자체가 이제 출력하는 게 더 쉽지 않은데. 네, 이거 한 장 프린트하는 잘라내는 거에 5분 정도. 총 1000달이어가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예.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다 붙였습니다. 네. 풀칠 다 하셨으면 네. 모양에 맞춰서 트레이싱지를 위에 얹어 주셔가지고 네, 굳이 이게 모양이 딱 이렇게 네. 맞을 필요가 없네요. 네, 꼭 당 맞을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네, 걸친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고 요 네모 부분만 꾹 붙어 있으면 예. 되니까 그 부분만 꾹꾹 잘 눌러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잘 펴서 기둥 모양 부분에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게 이 민홍지가요 붙으면 약간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실 텐데 맞네요. 네, 약간 좀 예. 진해져요. 그러면 다 붙은 거라서 그렇게 조금 꾹꾹 혹시나 안 눌러서 붙으면 모서리 쪽 다시 네, 한번. 다시 한 번 더 풀칠을 하셔가지고 다 붙여주셔도 돼요. 굉장히 잘 붙는 둘 다 종이라 가지고 그렇네요. 네, 둘이 되게 잘 붙어요. 자, 저는 벌써 다 붙였습니다. 네, 저도 다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런 붙어 느낌. 있을 거예요. 네, 오. 벌써 이미 약간 분위기가 나죠? 예. 네, 저의 이렇게 안쪽에 이런 모양이 되고
예. 바깥쪽은 이렇게 됐어요. 오. 네. 다들 지금 집중하시는지 댓글을 안 남기고 있네요. 네.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따라하셨으면 네, 이제 됐습니다. 종이등 모양으로 옆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옆면은 옆면에? 옆면은 여기 북극곰 옆에 얇은 사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있네요. 네. 접을 수 있는 점선이 네, 있습니다. 점선이 돼 있어요. 이 점선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이면 되는데 풀칠은 트레이싱지가 여기 트레이싱지가 붙어 있는 쪽 말고 바깥쪽. 바깥쪽에다 풀칠을 해야지 서로 예. 붙일 수 있겠죠? 그렇네요. 바깥쪽에다가 풀칠을 예.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얇아서 풀칠을 듬뿍 해주셔야지 듬뿍. 네, 고정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풀칠을 저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해야 돼. 많이. 네,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네, 특히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은 잘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꼭 네. 꼭. 네, 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곰 왼쪽, 바닥곰 네. 오른쪽 왔죠? 네. 둘을 모아주면 됩니다. 중간으로 모아서. 자, 중간으로 네, 모아서 접고. 중간, 예, 접으면서 중간으로 모아주세요. 지금 북극곰, 기둥 사이사이마다 다 점선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시고 바닥 거북도 모아주세요. 점선에 맞춰서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아주 꾹꾹꾹 눌러주세요. 살살 너무 세게 하지 네. 마시고 그죠? 네. 네. 이 기둥이 조금 얇아요. 그래서 네. 너무 꾹 누르시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눌러주시면 될 것 이런 같아요. 느낌으로. 네. 예. 중간에 모아서 요 북극곰이 밑으로 가고 바닥 거북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아예 중간으로 모아서 납작하게 만드시면 더 붙이기가 좋으세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어, 조금 도와드릴게요.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네,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다 옆면을 연결시켰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옆면이 연결됩니다. 연결을 이 부분에다가 제가 풀칠을 해서 옆면을 연결시켰어요. 자, 집중하고 있대요. 우리 네. 김윤찬 송님께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짠. 납작한 모양인데 예. 사회자님 벌써 입체 모양이 됐어요. 어. 저는 여기 안 눌러줬던 부분까지 옆면까지 예, 커팅 부분까지 조금 접어줄게요. 눌러졌는 부분까지 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조금 만져주시면 벌써 거의 다 오. 완성된 게 오. 완성된 가는 게 막 보이시죠? 예. 네. 오. 저는 좀 예. 만들기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까만색으로 도안을 보이려고 까만색으로 했는데 도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갔을 거예요. 예. 근데 핫핑크도 있었고 블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네.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음. 다양한 색깔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좋네요, 정말. 네. 자, 일단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네. 밑면만 접어주시면 돼요. 역시 아래쪽에? 아까 밑면 부분도 커팅돼서 나 있거든요. 점선으로 커팅된 부분 안쪽으로 밀어서 풀칠해야 되네요. 풀칠을 나중에. 나중에.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급하신 분 있거든요, 지금. 네, 벌써 풀칠하면 나중에 조금 그렇죠. 제가 팁 드릴 거 있는데 그걸 오, 못하세요. 좋아, 풀칠은 좋아. 나중에 해주세요. 좋아, 좋아. 안쪽으로 예. 밑면을 밀어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네, 짜잔. 짜잔, 이 모양이 완성. 다 됐어요. 여기에 예. 바닥에 두고 예. 저희가 보내드린 LED 등, 촛불이 아니에요. LED 등이에요. 맞아. 촛불. 네. 예. LED 등. 네, 이렇게. 밝기는 하지만 전혀 뜨겁지 않은 오. LED 등입니다. 저 요 LED 등을 안에 쏙 넣어주시면 오, 예쁘다. 저 예, 분위기 있네요. 네. 예. 오. 굉장히 크리스마스 분위기 네. 나시죠?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 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예. 내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 예. 조금 심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오. 예시로 조금 꾸며봤어요. 예쁘다. 네. 저는 약간 제가 예.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색깔로 좀 해봤는데요. 여기 대륙사슴 있는 옆에 있는 나무는 트리처럼 좀 꾸며보고 여기 열종이 붉은 점 모시점 나비에는 세이브 더 얼스라는 문구도 한번 넣어보고 스티커를 붙였네요. 네, 이거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티커예요. 네, 여기도 환경 문구, 여기 북극곰에는 예쁘게 눈꽃 모양 또 표시해봤어요. 이렇게 집에서 네. 밑에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밀 때 이렇게 세워서 꾸미기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눕혀서 접어서. 네, 여기에 쏙 빼서 예.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조금 더 그려주셔도 됩니다. 색칠하면 좋겠네요. 네, 여기 조금 색칠하면 더 예쁠 것 같죠? 여기서 뭐 예를 네. 들면은 우리 이제 연말이니까 네, 다가올 새해 우리 뭐 메시지. 소원이라든가 네. 메시지를 보내서 네,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네, 그렇죠. 오, 좋네요. 네. 요렇게, 지구를 지켜라. 네, 지구를 지켜라. 네. 은하철도 999 이렇게. 너무 옛날 감성이시네요. 예. 민홍지라서. 네, 예, 민홍지죠. 네. 요렇게, 요런 네, 예. 요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꾸미신 작품들 사진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우수 예쁘게 생긴 거 10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오. 상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메일 주소 그러면 지금 댓글로 네, 메일 주소를 조금 알려주실래요? 메일 네, 주소가 뭔지? 저희 메일 주소는 저희 청 인스타그램에도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 인스타그램도 방문하셔가지고 예. 요 상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메일로 저희 우수 작품도 사진 보내주시면 1월 5일날 발표를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별그램, 우리 인스타그램에 네. 대구지방환경청 검색을 하면 네, 공식 계정이 있다는 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팔로우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온 포스팅 중에서 이벤트 관련한 그런 네, 내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보시고 메일로 보내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간단한 만들기라서 김윤찬 손님께서 네. 옛날 분이시군요. 네, 이렇게. 저 그래요. 옛날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저희가, 좋으면서도 찝찝하고 그렇네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지금 아까 제일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다들 네. 예쁘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제가 예쁜 게 아니고 종이등이 예쁘다고 하신 거 아닐까요? 얼굴도 예쁘신데 마음은 더 예쁘십니다. 우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또 다양한 일들 하고 있잖아요. 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네. 산하기관으로 대구 경북 권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낙동강이나 큰 하천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예. 그럼 저희가 저희 쪽에서 수지관리팀이라는 분께서 막 출동하셔가지고 어떤 것들 때문에 발생하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낮출 수가 있는지 막 고민하시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요즘 많잖아요. 심하지. 네. 그래서 지금 계절관리제로 지금 겨울철 미세먼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예. 대기환경팀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 뭐 앞두고 있는 것 중에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좀 계획하신 게 좀 있으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 12월이라서 올해는 여기까지 할 음. 생각이고요. 네네네. 내년부터도 이렇게 온라인 환경교실을 또 새롭게 이런 다른 만들기와 다른 교육 내용으로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세월용 체험 교육이라고 그런 수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업사이클링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또 업사이클링. 네. 예, 보통 이제 뭐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리사이클링은 그냥 새 거 다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양이나 용도의 기능상의 변화가 없이 다시 조금 예쁘게 꾸며서 예를 말하자면 얘를 이렇게 리사이클링한 거예요. 네, 이게 리사이클링이고요.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거예요. 새롭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변경해가지고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상의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업사이클링 제품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헌 티셔츠, 하얀색 티셔츠를
나무 액자 틀에다가 꾹꾹꾹 이렇게 박아가지고 예. 캔버스 액자를 만들었어요. 아, 거기다가 이제 뭐 그림 네, 같은 거 해서 네. 그런 걸 보고 업사이클링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탄생하는 그렇죠. 도자기로 따지면은 뭐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인데 네. 원래대로 하면 버려져야 되는데 네. 그거를 활용해서 뭐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네, 네. 새로운 이 예술 창작품으로 네. 거듭나는 네. 그런 걸 업사이클링. 네, 그런 걸 보고 업사이클링. 그렇게 하는 하고요. 이유가 이제 환경 보호인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예.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돼요. 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살짝 업사이클링,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이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게 돼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다시 활용을 해서 네, 하게 됩니다. 재탄생하는. 네, 그렇게 되니까 탄소도 훨씬 더 배출이 더 적고요. 예, 정말 이런 인식이나 이런 문화들이 빨리 확산이 좀 돼야겠네요. 네. 네, 저희도 네. 항상 많은 분들한테 탄소 중립 얘기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민분들께 예. 요 종이가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아. 커다랗게 트리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것보다 예. 이렇게 작은 소품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소개시켜드렸다고 예, 해요. 김윤찬 감독님께서 에코백 만들기랑 같은 건가요? 이렇게 네, 보셨는데. 에코백이 보통 그냥 있는 기존에 있던 에코백을 예. 다시 쓰려고 예쁘게 그리는 것은 리사이클링이고요. 예. 청바지 아닌 청바지 어. 같은 거 잘라서 에코백을 만드는 거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받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업사이클링이구나. 네.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다시 재탄생하는 거. 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그죠? 누구나 네. 메이커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네. 나만의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오늘 이 도안 같은 경우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말고 종이 등을 다른 도안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방문하셔가지고 프로그래밍 조금 배우셔서 이렇게 종이 등을 또 다른 모양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의미 있는 거죠. 네. 나만의. 네. 선물 같은 거 예. 만드실 때 좋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여기 예. 오셔가지고 제작하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재정과의 배민정 주무관님하고 네. 또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앞서 네모 감성의 임주. 예, 우리 임주환 강사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리를 좀 모시고 네. 저희가 살짝 좀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살짝 일어나겠습니다. 살짝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들어오시고 저희가 또 시작 같이 했으니까 마무리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서주시고. 예, 오늘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대구지방환경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온라인 환경 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 했다 보니까 또 준비되는 과정도 이제 쉽지만 않았을 것 네. 같거든요. 예, 이번 과정 준비하시면서 또 이번 오늘 이제 방송 끝내고 나서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저도 이번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무관님과 예. 사전에 만나가지고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예. 어떻게 하면 어떤 내용을 다루면 우리가 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많은 부분 알려주셨고 저도 이런 분야에서 잘 몰랐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았고 저 또한 이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익한 강의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요. 우리 네. 네. 저는 사실 이 온라인 환경 수업 교실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면서 정말 힘들긴 했는데 저희 이걸 1000개를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예. 처음에 500명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원체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1000개를 제작해서 진짜 다 배송해 드리고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끝나게 돼서 속은 후련하고요. 하지만 이거 근데 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또 나네요. 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예. 선생님들께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쟁이네, 욕심쟁이. 지구를 생각하는 욕심쟁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좀 답답함과 또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좀 일수록 우리가 또 개인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좀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좀 지구가 되기를 바라는 또 마음을 함께 보태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죠? 오늘 그러한 마음에 저희 대구지방환경청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애매한 시간인데 또 일찍부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끝까지 소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따로 환경청에서 뭐 준비한 구호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평상시에 하시는 거? 저 그런 거 지금 없으신가요? 머리가 굳어 있어가지고. 네, 굳어 있으세요. 한번 만들어 주시죠. 네,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지구를 지켜라잖아요. 지구를 지켜라. 네, 알겠습니다. 지구는 제가 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네. 같이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지구는 우리가 우리가 지키자. 안녕.